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달라는 건데요. 향후 쟁점 및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원에 결국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먼저 구속 적부심은 무엇이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결국에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좀 무엇일까요? 일단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속 피의자는 이제 법원에다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이런 구속 상황 자체가 적법한지 구속의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묻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 사유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들까지도 주장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이 구속의 사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중대한 혐의가 현재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지 등도 마찬가지로 따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 구속 절차에서 혹시라도 위법한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 차례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구속이 됐다가 이후에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황이 있었죠. 사실 그때 체포가 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이라는 이런 유사한 불복 제도를 선택을 해서 실제로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제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가 않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불복 제도를 활용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불복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구속 적부심이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하면서 아마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도 서로 좀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도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구속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구속 적부심이라는 이 카드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사 요구에, 그러니까 소환 요구에 대해서 건강상의 그런 문제를 든다거나 혹은 약물 처방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아니면은 뭐 교도소의 그런 대우가 구치소의 그런 대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점이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구속이 부적법하다 혹은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는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 구속을 계속해서는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주장도 아마 부가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좀 준비된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이제 구속 적부심사가 청구가 접수가 되고 48시간 이내에 이제 피의자를 신문을 하고 또 증거 조사를 이제 진행해야 되고요. 기존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합의부가 이제 재판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청구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실제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이 심리에 응할까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전에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리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검의 출석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판에 또 응하는 모습은 사뭇 조금 배치되는 그런 그동안의 주장이나 혹은 태도와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이걸 고려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 이제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봤을 때는 무척이나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그런 주장들을 직접 하는 게 조금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석을 해서 심리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아직까지 그런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 통해서 현재 이 시각 서울 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성종이랑 이렇게 태극기 보이는 걸로 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현재 없어 보입니다. 사실 내란 특검이 오늘 3차 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조사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이 조사나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사실상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심리 일이 아닌 이상 그 시간이 아닌 이상 수사는 진행할 수가 있긴 한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소환을 요구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거절을 했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연히 소환 절차에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특검 측에서는 현 시점에 있어서 뭔가 시도는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네. 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환 조사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속 적부심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게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등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구속 절차의 위법을 주장을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재구속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미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한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에서 구속 취소를 통해서 한번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같은 범죄 사실로 인해서 재판을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받거나 혹은 수사 중에서 석방이 됐다라고 하면 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속을 할 수가 없음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중대한 그런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재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지금 동일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석방이 됐는데 다시 한번 구속을 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역시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네, 지금 순직해병 특검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는데요. 조금 전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현장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른바 VIP 경로설 확인을 위해서 특검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강희구 전 부속실장 어떠한 대답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강 전 실장과 임기훈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강 전 실장의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해병특검이 뭐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가 뭐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정인들을 소환해서 사실상 이제 VIP 경로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내란 특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 위해서 특검 검사하고 수사관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사실상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데리고 가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번 소환 요구에 응해서 이제 지휘에 응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는 했지만 이제 말이 강제 구인이지 사실상 설득과 권유의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동을 시키려 했던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경우에도 이렇게 구치소 내의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 또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수용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판단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그런 수용자다 보니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예. 구치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차라리 구치소에서 이 담당 교도관이 이런 지휘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것보다 특검 측에서 뭐 수사관 등을 보내서 파견을 받아서 직접 이런 인치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실제로도 이제 서울 구치소 입장에서도 입장이 상당히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교정당국 상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오늘 그에 이제 합당한 좀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교정당국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강경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조사도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뭐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긴 하지만 물리력을 꼭 행사하는 것이 적법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상당한 좀 의문이 있지 않나. 일단 뭐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혹은 그밖에 징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유를 묻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 특히나 이제 현실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교도관들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라는 판단은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특검 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점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그 말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조금 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뭐 검토해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실제 징계나 혹은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강제 구인 말고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과거 전 대통령들 다 방문 조사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옥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의 특검의 태도를 본다면 사실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이 와야 된다. 그것은 구속된 피의자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특검의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앞서 선례들은 방문조사를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물론 여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실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비교하자면 일단 가능은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특검 측에서 최대한 그렇다면 피의자로서의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는 해줬다라는 점을 남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방문조사도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동안 이제 논란을 빚어왔던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기소 때까지 가족 그리고 변호인으로만 이제 제한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접견이 불발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그런 접견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접견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내면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이나 혹은 그 밖에 사정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일관적인 주장과는 상당히 맞닿아 있는 주장을 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접견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재판을 예상했을 때 이 지지자들의 그런 여론 역시도 재판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모스탄 교수들과 접견을 해서 그 메시지를 이 교수를 통해서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 지지세를 조금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예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역시 특검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나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국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불출석을 한다든가 혹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접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삼는 태도와는 다소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서 이런 접견을 제한하고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1차 구속 기간이 오늘을 포함해서 4일 남았는데 특검이 구속 기한의 기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압박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은 추가적인 소환 조사 없이 또 혹은 추가적인 구속기간 연장 없이 또 기소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환 절차를 통해서 만약 응했을 때 질문을 듣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재판에서 현출이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거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압박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구속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소를 또 빨리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내란 특검팀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전해드렸는데요. 주가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조태용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사직을 강요해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이제 있다라고 그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비화폰 통신 내역을 삭제하는데 여기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또 관련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이 사건에서의 그런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비화폰 데이터가 돌연 삭제가 되었고 여기에 관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에 관여를 했다뿐만 아니라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비화폰 삭제 내역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화폰 원격 삭제 관여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소환도 저울질하고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소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권 남용 혐의 때문에라도 소환 조사는 실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한 혐의점을 어느 정도 포착을 했다라는 것이고 분석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 혐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두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를 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절차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맞는 의혹 자체도 무척 중대하기 때문에 소환은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특검이 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 작전 사령부 등 다수의 군사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 측 역시 지시는 합참으로부터 적법하게 내려온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기타 관계자들 일부는 지금 이런 주장을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 혹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번복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런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입장들이 우세한다, 매우 뭐 절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북과의 그런 무력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는 이런 작전에 대해서 보고 없이 또 대통령의 제가 없이 실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일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낮지 않나. 뭐 그밖에 지금 김용대 들어온 사령관 역시 뭐 지시는 합참으로부터 적법하게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과 배치되는 녹취록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군 관계자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은 이 해당 지시는 VIP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이 해당 지시는 합참을 거치지 않은 그런 지시다라는 점이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계자의 이런 진술이 녹음되어 있는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이 김용대 사령관의 주장 역시도 다소 받아들여지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읽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병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초동 조사 당시 이제 처음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했고요. 오늘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불렀습니다. VIP 경로서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린 인물인데요. 박 대령을 부른 이유는 단적으로 좀 뭐라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수사 외압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항명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재판까지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특검에서는 소환을 하고 또 진술을 청취하려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선, 윗선에서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관련해서 또 수사단에서의 그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특검이 강 전 실장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강 전 실장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사 외압이 실제로는 강 전 실장을 통해서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를 했던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VIP 경로설이 나왔던 2023년 7월 30일 당시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 이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관련된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시에 경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지시를 강 전 실장이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 핵심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로설 당시에 회의 참석자들이 그동안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해왔는데요. 2023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였습니다. 최근에 이 관련해서 인정한 인사가 이제 3명으로 늘었어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이라든지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든지 소환 조사하면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좀 뻗어나갈지 전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일단 이 세 명의 진술 자체가 매우 증거력,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사람들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최측근들 중에 이제 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을 번복했는데 과거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경로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번복을 하면서 네. 사실 그 진술의 가치는 무척이나 높아졌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이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진술로 인해서 그동안 수사가 되지 않은 그런 관계자들 혹은 진술과 관련해 뭔가 부정적인 그런 진술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 역시 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는 결국 그렇게 이 진술을 비춰봤을 때 VIP의 경로설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 대통령실에 그런 수사 개입이 있을 만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수사가 진행되는데 상당한 이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 구속 적부심을 오늘 18일, 내일 모레죠. 오전 10시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구속 적부심사는 이제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직접 참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볼 그냥 수는 진행은 있습니다. 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지난 체포 적부심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과연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그런 상태라든가 혹은 본인에게 이제 구속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음을 주장을 직접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출석을 하긴 하는데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체포 적부심에서도 불출석을 한 사례가 있고 지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불출석 상태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부심사가 끝나고 그 청구가 인용이 될지 기각될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적부심 결과는 당일 저녁쯤이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신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소식 추가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건희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강 씨가 출석을 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결과 자료나 혹은 분석 자료, 또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계좌 내역이라든가 하드디스크 등 이제 포렌식 자료, 그리고 휴대전화 기록 등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증거가 다량 제출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특검에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관련된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지금 이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의혹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특검 수사 상황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